자, 이제 166쪽의 두 번째 갑니다. 이제 등록명세의 중과세인데, 이제 중과세를 가볼게요. 취득세도 이제 중과세가 있었지만, 얘도 이제 중과가 있어요. 그래서, 중과세율이라는 게 있는데, 저희가 지난번에 그 취득세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잠깐 얘기하면, 취득세는 뭐 더하기 뭐, 표준세율 더하기 8%다, 뭐 또는 뭐, 표준 더하기 4%, 이런 게 쭉 있었는데, 얘는 그게 없어요. 그냥 무조건 3배만 해요. 3배. 그래서 3배 중과한다고. 물론 얘도 3배가 얼마는 있어요. 있는데, 그건 알 거 없고 그냥 몇 배 중과한다? 3배 중과한다. 그럼 대체 언제 3배 중과하냐? 중과 시점이 있대요. 대도시에서 and 법인이 등기할 때, 법인 등기. 이게 뭔 얘기냐면, 제가 인간은 뭐라 불러요? 자연인.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태어난 걸 뭐라 해요? 법인이라는데, 그럼 자연인, 인간이건 법인이건 둘 다 공통점은요, 출생신고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자연인은 출생신고를 한다고 하고, 법인은 신고가 아니고 등기한다는 말을 써요. 그럼 자연인이 이제 출생신고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죠. 뭐 880413 해갖고 쭉 받을 거예요. 법인도 이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은 패턴, 뭐 160, 111 이런 형태로 받게 돼요. 그 법인도 결국은 이런 번호를 받기 위해서 등기해야 한다. 다만 개인은 이게 공짜인데 법인은 돈을 내요, 돈을. 내는데 그 등기를 어디서 한다면 대도시. 이게 어디예요?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입니다.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. 이런 지역에서 법인이 등기한다면 몇 배 한다? 3배. 그럼 대체 이 법인이 어떤 법인이냐 이건데, 첫째, 항상 모든 법인이에요. 모든 법인. 그게 영리법인이 됐건 그게 비영리가 됐건 다 돼요. 그래서 모든 법인 다 해당되고, 대신 그 법인이 본점이 등기를 하건 주사무소가 등기를 하건 또는 지점이 등기하건 또는 분사무소가 등기하건 관계없어요. 그래서 모든 법인이 다 중과해요. 또 세 번째, 그 법인이 설립 등기를 하건 그 법인이 전입 등기하건 관계없어요. 얘도 무조건 다 중과가 돼요. 또 법인이 설립이나 전입하고 나서 5년 내입니다. 5년 내에 자, 자본금이 증가했다. 이때도 중과세예요. 대신 꼭 기억할 건 항상 비도시형 업종일 때만. 무슨 업종이요? 비도시형 업종에 한해서 중과해요. 비도시형 업종. 그래서 이럴 때만 중과해요. 몇 배 중과한다고요? 3배 중과합니다. 하지만 자, 참고로 중과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. 중과하지 않는 것도 있다. 언제냐? 첫째는 도시형 업종일 때. 이 도시형 업종은 도심지 한복판에 있으면 좋은 겁니다. 대신 비도시형 업종은 도심지 한복판에 있으면 안 좋은 거죠. 두 번째, 5년이 경과되었다. 5년이 지났다 이런 말 나와도 중과 안 해요. 5년이 경과되었다. 세 번째, 대도시는 대도시인데 그 대도시 지역 중에서 산업단지였다. 산업단지 있었다. 이 경우도 중과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절대 중과가 없다. 볼게요, 교재. 자, 중과 밑에 있죠? 자, 등록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입니다. 자, 다음과 같이 대도시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 등기를 할 때는요, 그 세를 뭐에 표준세율 100분의 300 몇 배? 3배죠, 3배로 한다. 여기서 대도시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력을 말합니다. 다만 중과세액이 11만 2,500원 미만이면 금액 나오죠? 이거 알 거 없다 이거죠. 그래서 그냥 무조건 몇 배 중과한다? 3배 중과한다. 고 돼 있고. 자, 뒷페이지 가볼게요. 자, 그래서 1번. 자, 대도시 지역 내에 법인 등기 등의 중과세 되어 있죠. 첫째 법입니다. 자,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합니다. 또 설립 후 휴면 법인, 이건 회사가 현재 쉬고 있는 거예요. 그 법인을 인수한 후 5년 내에 자본금이나 출자액이 증가된 경우를 포함해요. 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중과합니다. 이때 대도시 내 법인은요, 영리법인, 비영리법인 다 포함이 돼요. 또 두 번째,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해요. 전입. 또 전입 후 5년 내 자본금이나 출자액이 증가된 경우 포함합니다. 자, 그다른 등기 마찬가지. 이때도 법인의 설립으로 봐서 먼저 중과한다. 그럼 결국은 대도시에서 뭐하면 법인이 뭐하면 등기하면
몽땅 다 몇 배 중과? 3배 중과 전부 다 3배 중과세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. 그래서 결국은 법인이 어디에서 대도시에서 뭐하면 등기하면 몇 배 중과한다? 3배 중과한다라고만 기억하면 돼요.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법인 등기서류에서 나오는 표가 있을 거예요. 그거 외우지 마세요. 그 뭐 얼마 나오는데 그건 알 거고 그냥 무조건 몇 배? 3배 중과한다만 기억하면 돼요. 자, 그 뒤로 갑시다. 근데 한 몇 장 안 남았네. 뭐 잘려붙네요. 뒤가 더 이상 할 게 없네. 자, 또 넘겨봅시다. 그 뒤에 2번. 자,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, 자, 첫째. 자, 도시영업종이 도시영업종 땡땡해서 대도시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, 쉽게 무슨 업종? 도시형 업종이에요. 이 업종은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. 아까 얘기해서 도시형 업종은 중과하지 않아요. 두 번째, 자, 산업단지였다. 마찬가지. 이 산업단지는요, 공장도 중과하지 않지만 법인도 중과하냐 해서 산업단지는 공장이건 법인이건 중과하지 않는다. 그 다음에 3번,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면허나 등록에 최저 기준을 시키기 위한 자본 혹은 출자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이때도 중과 안 하고 4번, 5번은 묶어줍니다. 4번 자 분할등기가 뭐냐면 법인을 나누는 거예요. 원래 법인이 하나였는데 둘로 쪼갠 겁니다. 그래서 분할등기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경영을 한 대도시 내 내국 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인해서 법인을 설립했다. 즉 쉽게 얘기하면 5년 지난 법인이 분할된 겁니다. 또 5번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 경과한 법인이 뭐 했대? 합병했대. 이거는 이 회사 저 회사가 합쳐진 거죠. 그럼 둘 다 공통적 얘기가 뭡니까? 5년이 지났다. 그래서 5년 지나서 합병했다. 또 5년 지나서 뭐 했다? 분할되면 중과세 있다 없다? 중과세 없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과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.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이제 박스가 있죠.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, 지점, 주사무소, 분사무소 전입에 대한 중과세 여부인데 첫째 봐요. 네모 안에 1번. 자, 대도시 외 지역에서 대도시로 전입했다. 중과합니다. 두 번째,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 외로 전입했다. 중과합니다. 세 번째,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 대도시로 갔다. 일반과세 지역은. 네 번째,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로 갔다. 중과하지 않죠. 5번, 서울시 외 지역에서 서울로 왔다. 중과하죠. 왜? 서울도 뭐니까? 과밀억제권역, 대도시니까. 참고로 이 대도시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같은 말로 이렇게부터 불러요. 무슨 지역? 과밀억제 지역. 과밀억제 지역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부른다. 그래서 중과되는 게 있네요. 자, 고지는 없지만 제가 이어서 계속 할게요. 자, 이제 중과세까지 받고 이제 신고납부로 갑니다. 신고납부. 자, 부가징수인데요. 이 등록면허세도 원칙은 얘도 신고납부입니다. 신고납부. 아까 취득세도 신고납부였지만 얘도 마찬가지 신고납부예요. 그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냐? 등록한다고 하면 등록하기 그 전에 신고납부돼야 돼요. 언제까지? 등록하기 전에 신고납부가 돼야 합니다. 언제까지?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돼요. 이게 원칙이에요. 다만 얘도 특례가 있는데 자, 이 특례 규정은 취득세하고 똑같아요. 취득세하고 동일합니다. 같다.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까 봤던 건데 처음에는 일반과세가 되었던 게 나중에 뭐 중과세 대상 됐다. 또 둘째 처음에는 면제되었던 게 나중에 뭐가 되었다? 추징 대상이 됐다. 이렇게 돼요. 되면 둘 다 똑같아. 언제? 그 둘 다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며칠 냅니까? 30일 내. 둘 다 30일 내. 요 기간에 뭐 합니까? 신고 납부한다. 그래서 요거는 취득세하고 똑같은 제반 규정이고 원칙만 다른 거죠. 원칙만 언제까지?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. 그래서 얘가 취득세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. 그죠? 어쨌든 얘도 전부 다 무슨 납부? 신고납부 원칙이에요. 하지만 신고납부가 이행 안 됐다. 신고납부가 뭐 돼요? 불이행됐다. 그럼 당연히 예외가 되겠죠. 예외는 자 무슨 징수예요? 보통징수입니다.
뭘 받을까?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추징하게 돼요. 그러면 신고 납부가 이행 안 됐어요. 고지서 보통징수니까 결국은 뭐가 안 됐다고 다시 한번 신고와 납부가 뭐 됐다? 불이행됐다. 그럼 이렇게 신고 납부가 이행이 안 되면 당연히 뭐가 붙죠? 뭐가 붙어요? 오케이, 가산세가 붙죠. 예, 가산세가 붙는다. 근데 이 가산세 규정은 취득세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항상 부당하다. 그럼 몇 퍼센트? 40%에서 개만 기억하면 돼요. 그래서 여기까지 똑같다. 그래서 항상 원칙은 신고 납부고 그게 이행이 안 되면 뭐가 붙어요? 가산세가 붙고 붙으면 전부 다 뭐한다? 고지서에 의해서 그 세금을 뭐합니까? 추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해되죠? 네. 자, 그 다음에 마저 갈게요. 그럼 이 등록면서도 부가세가 있어요. 부가세. 얘도 부가세가 붙어요. 취득세가 똑같이. 근데 얘는 부가세가 뭐가 붙냐? 마찬가지 납부할 때도 부가세가 붙지만 감면받는 때도 부가세가 붙어요. 그래서 납부할 때는 납부하는 금액, 얘는 계산 안 해요. 그냥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20%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붙어요. 무슨 세? 지방교육세가 붙게 됩니다. 대신 감면받으면 감면받은 금액의 20%에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. 농어촌 특별세가 그냥 바로 붙어요. 바로. 그래서 납부할 땐 지방교육세, 감면받으면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. 이게 책에 안 나오는데 이게 다거든요. 뒤에. 네. 쉽죠? 이래서 이 등록세가 보통 시험에 안 나는 이유가 내용 자체가 쉬우니까. 그래서 굳이 본다면 아까 했던 과세 표준 나고요. 요 부가징수, 요것만 보시면 돼요. 나머지 건 시험에 들 일 거의 있다 없다? 없다. 그거까지. 근데 큰일 났네. 시간이 30분 남았는데 어떻게 한대요? 한 거 또 할까요? 자, 오늘까지만 좀 봐주십시오. 책이 뭐 다음 주는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한 주만 좀 봐주시고요. 근데 다음 주는 그 재산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내일 혹시 수업하시나요? 해요? 네. 그러니까 설 전날인데 해요? 할 거예요 아마. 제가 내일 강남인데 저도 합니다.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. 내일 가는 차가 없어요. 집에 가는 차가 없다고. 승용차요? 못 가요. 추석 때 같아야지 뭐 자전거 타고 가는데 작년 추석 때는 자전거 타고 갔어요. 자전거 타고 갔다고. 서울서 대전까지. 네, 갈만해요. 하루만 가요. 하루에 금방 갑니다. 자, 어쨌든 그건 제 사정이니까. 자, 설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 주엔 다시 뵐게요. 자, 마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